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후보 될 사람들을 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면은 좌우 좀 감정적으로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도 좋습니다만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 댓글 달아주시면 이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해 범위를 넓힐 수 있는 토론의 공론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댓글 많이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지 않으면 단일화는 국민의힘 후보들과 단일화를 분명히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시기와 방법은 그 상황에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결정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뻔한 얘기 같지만 사실 얘기를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거고, 단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흔히 얘기하는 안철수 후보가 지향하고 있는 제3의 지대, 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가 국민의힘 8월 입당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니다라고 딱 잘라 얘기는 안 했지만 그저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치킨과 생맥주를 먹으면서 회동을 한 후에 이준석 대표가 8월에 입당할 것이다. 윤석열 후보와 자기인 이 대표의 입장이 대동소이하다, 똑같다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만 해도 그동안 윤석열 후보는 마지막에 국민의힘 경선 후보와 원샷 경선으로 야권 대선 후보가 되리라는 어떤 정치적 예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예상을 한순간에 뒤엎는 결정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제 부산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선까지는 아직 무려 8개월이나 남았다. 입당 여부를 아직 결정 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저께와는 달리 국민의힘에 성급한 입당을 안 하겠다는 뜻을 또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드리고 늦지 않게 제 행로를 결정해서 결정하면 그 방향으로 쭉 갈 것이다. 조만간 자신이 생각하는 대선 일정표와 로드맵을 밝힌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밝힐지 한번 지켜보지만 우리가 예측하기는 판단이 잘 안 서요. 국민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면 윤석열 후보도 이 단계에서는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문제 때문이겠죠. 이 단계에서 냉정하게 또 지켜보면 윤석열 후보는 현재까지는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는 것은 분명히 공언을 했습니다. 또 다른 야권 대선 후보들과 경선 등을 통해서 공조를 같이 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요지간에 밝힌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윤 후보가 이렇게 분명한 결정을 못 내리면서도 어떻게 보면 갈팡질팡한 자신의 대선 일정표에 대해 확실하게 제시 못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 하락입니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윤 후보의 지지율 하락을 거론하면서 이게 하나의 좀 허점이다. 윤석열 후보를 빨리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다 생각해서 이제는 국민의힘으로 들어와서 국민의힘 후보들과 경선을 치르라고 어떻게 보면 엄포도 하고 어떻게 보면 유인하는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윤석열 후보는 정권교체의 의지, 정권교체를 해야 된다. 또 야권 후보로 하겠다는 사실만 분명하게 밝히고 나머지는 모호하게만 말하거나 차차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만난 것도 윤 후보 입장에서 보면 야권의 플랫폼이라고 자처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윤 후보가 그동안 국민의힘 입당을 미루면서 이 반감도 많이 생기고 또 하나는 피로도도 많이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피로도도 많이 누적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탈표가 생길 것을 좀 무마하면서
그러면서도 언제든지 국민의힘에 들어가 야권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사인을 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이 상황은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합류할 수 있는 시기를 윤 후보 본인이 알아서 조절해도 국민의힘에서 합류 시점을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지 말라는 앞서서 선방을 날린 거다, 이렇게도 또 바꿔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더더욱 좀 제가 성급하게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후보가 독자 정당을 만들어서 국민의힘 조직을 자기네 조직으로 다 흡수를 해서 윤석열 정당에서 주도적으로 국민의힘 후보와 경선을 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다, 이렇게 좀 제가 비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너무 앞서 짚었나요? 좀 이해하시고요.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점에서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 하락만 고민한 것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 흔히들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돈, 자금력이 있어야 되고요, 조직이 있어야 되고 또 캠페인 능력이 갖춰져야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 하락과 연결해서 이 세 가지 부분에 크게 지금 요즘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엊그제 저기 국민의힘의 원외위원장들, 뭐 자기가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도 영입을 했고요. 그래서 조직 강화를 좀 하는 척했고 하는 듯했고, 또 하나는 어제는 또 후원금을 모집한 결과 20시간 만에 무려 25억 원을 모금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후원자 전체 2만 1천여 명 중에서 94.7%인가요? 2만 한 100여 명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 후원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윤석열 후보는 당대당보다는 국민의 지지가 큰 점에서 용기를 100배 얻었을 것입니다. 또 순식간에 모금액이 그쳤다는 것에 또 희망을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여론조사 나오는 그 결과보다는 우리나라도 여론조사가 너무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후원금 모금 정도로 민심의 척도를 평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도 분명히 미국의 이런 예를 주변한테 조언을 들어서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 치맥회동에서 이준석 대표한테 곧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준 것을 어제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직 대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유보적인 태도로 바뀐 것도 이 같은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추론이 유추가 됩니다. 여기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자금력, 조직력, 또 대선을 진행해 나가는 캠페인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관행으로 봐서는 기백억 원의 돈이 현찰이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백억 원이 뭐 한순간에 움직이는 게 거의 현실적으로 요즘 단위가 좀 커졌을 수 있겠죠. 또 이렇게 선거는 돈이 움직여야 능력 있고 지지하는 조직이 또 갖춰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금과 조직이 갖춰져야 선거 진행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캠페인도 겉으로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어떤 그 대선 준비하고 있는 현실은 제가 죄송하지만 저는 유튜브 하는 사람이니까 방송적인 관점에서 한번 본다면은 초기에 개설된 윤석열 유튜브를 보면서 미안하지만 저렇게 인재가 없나, 저 정도의 제작 능력인가, 제 눈을 사실 의심했습니다. 그 정도로 핫질이었던 것이죠. 뭐 모르겠습니다만 제 눈에는 그렇게 비쳤습니다. 그뿐입니까? 며칠 전에 잠깐 어떤 분을 뵀는데 이분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면서 거창하게 윤석열 후보의 그 대학원 뭐 은사가 이제 좌장이라는 윤석열 지지 33년의 전문가 포럼의 한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거창하게 출발했답니다. 그러면 이제 출발하면서 또 윤석열 후보 쪽에서 활동을 해주세요 하는 마패를 받았다 그러죠. 마패. 이걸 우리가 흔히 의사 마패를 받았다는, 마패를 받았는데 사실은 요즘 잘 굴러가지 않는다고 하죠. 왜냐하면은 그게 뭐 자금력 조달이 잘 안 된다는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자금력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전부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자금력이 움직이려면 그 자금력을 윤석열 후보 직접 줄 수도 없는 거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뭐 동인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원인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고 하니까 잘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얼핏 옆에서 들었습니다.
어쨌든 선거는 후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능력 있고 아무리 지지율이 높아도 주변 사람들의 지원과 능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확장성이 없고 오히려 하락하는 지지율의 원인은 바로 지금 와서 이런 뭐 다른 대선 후보 영향이 아니라 자금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캠페인 능력에 한계가 왔다는 신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윤 후보가 이 부분을 분명히 간파하고 치맥 해동을 이준석 후보 대표하고 통해서 국민의힘의 우호적이고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저는 또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자금, 조직, 캠페인 능력이 월등한 국민의힘의 8월은 아니더라도 경선 후 대선 후보 선출일이 국민의힘은 2021년 11월 9일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한 달 전쯤에 그 얼음쯤에 막 입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윤석열 후보로 봐서는 지금까지 예상돼 왔던 국민의힘 내부 후보가 선출되면은 그때쯤에 마지막 원샷 경선을 그때는 후보가 지금까지는 하나 1대1 경선을 고수했는데 앞으로는 1대2 정도도 해서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출돼 가지고 여권 후보와 본선 경쟁을 하겠다.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국민의힘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 보면은 지지율은 아직까지 그 윤석열 후보한테 뭐 아직 올라오지 않지만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원희룡 지사 등등을 객관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후보보다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능력을 갖춘 후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윤석열 후보로 봐서는 일찍 들어가게 되면 뭔가 캥기는 게 있죠. 이 후보들한테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대선 후보 선출은 성적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일찍 입당해서 이런 후보들과 경쟁을 벌여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흥행만 높여주는 바람몰이 역할만 하고 자신은 뒤처지는 이런 위험 부담을 자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 그 정도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일찍 입당할 경우에 국민의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중도층이 윤석열 후보로부터 이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굉장히 공을 들이는 게 이 중도 확장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대통령 선거가 이 국민의힘 후보하고 경선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권 후보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야권 후보로 나왔을 경우에 본선에서 중도층이 이탈하게 되면 결국 피해를 고스란히 윤석열 후보가 입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본선에서 여권 후보한테 중도층이 이탈하게 되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윤석열 후보가 두 번째인 국민의힘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까 얘기한 방법 중에 두 번째요. 마지막에 원샷 경선에 승부를 보려는 전략에 많은 비중을 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도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었지 않습니까? 뭐 20시간 만에 20시간 만에 25억 원이라는 후원금을 모금을 했으니까 지금은 일반 소액 후원이지만 나중에 기업들이라든지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으면 뭉청뭉청 내면은 자기 혼자 당을 이끌고 가서 좀 이 심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을 흡수할 수도 있는 그런 욕심도 생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모습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 또 국민의힘의 원외위원장을 뽑아서 조직을 정비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그거를 해당 행위라고 잘라버리지 못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걸 보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김종인 그동안 불편한 관계를 가졌던 김종인 전 위원장 등등과 관계 개선을 해서 조직 정비를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도 이런 자신감이 있는 어떤 그 맥락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뭐 정치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그렇지만 그 국민의힘과의 기본적인 전략은 입당이 아니면은 단일화로 분명히 갈 것이다. 그런데 그 방법은 국민의힘에서
시기와 방법은 국민의힘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택할 것이다. 그 택하는 기준은 지지율이 어느 정도냐를 보고 택할 것이다. 그러면서 흔히 얘기한 제3지대 지대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게 윤석열 후보의 대선 기본 전략 같고, 이 골격 안에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시기에 따라서 응용과 변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제가 좀 못 미쳐 생각하는 점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셔서 토론의 장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경제, 시사 채널 홍용락 TV.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홍용락 TV에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생활정보방송인 자매 유튜브 희노홍락도 구독 부탁드려요. 홍용락 TV는 계속된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쭉